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내 회장님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래. 알았어. 김동훈 회장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정원의 장미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심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았습니다. 며느리가 약봉투를 열어 하얀 알약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물컵을 건넸습니다. 어서 드세요. 기억력에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처방해 주신 거예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을 뻗어 알약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이 집에 온 지 2주밖에 안 된 남자 간병인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왜 그러세요? 노크는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혈압을 먼저 재야 해서요.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지금요? 약 드시고 나서 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전에 꼭 재라고 하셨어요. 약 드시기 전에요. 민주는 서둘러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혈압계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혈압계 줄이 자꾸 엉켰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회장님. 민준이 회장님 팔에 혈압계를 감았어요. 그리고 회장님 귀에 바짝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혈압계 벨크로를 떼는 척하면서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그거 절대 먹지 마세요.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을 돌아봤어요. 민준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약이요, 제발.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계가 팔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위잉 소리를 내며 공기가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상이세요. 민준이 혈압계를 풀며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 드셔야죠. 그녀가 다시 알약을 내밀었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의 귓속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날카롭게, 의심스럽게. 회장님은 천천히 알약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입술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컵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꿀꺽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잘 드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그녀가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준에게 눈인사를 차갑게 건넸어요. 민준 씨, 혈압은 식후에 재는 게 정석인데요. 다음부턴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춰 섰어요. 문 앞에 기대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민주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벤츠가 정문을 빠져나갔어요. 회장님이 손수건을 입에 댔어요. 컵, 퇴. 하얀 알약 2개가 손수건 위로 떨어졌습니다. 침으로 약간 녹아 있었어요. 민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자네 말을 들어보니 이 약이 수상한 것 같더군. 회장님이 알약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봐 줄 수 있나?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받았습니다. 티슈에 싸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네.
꼭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알약을 주머니에 넣고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지인 약사에게 성분 분석을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방향으로 다시 걸었어요. 약사 친구가 야간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20분쯤 걸어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주차장 한가운데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발이 멈췄어요. 차 헤드라이트가 켜지면서 눈이 부셨어요. 민준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주머니에 뭐 들고 계시죠? 민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며느리가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주차장 바닥에 울렸어요. 그거 내놔요. 지금 당장.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약이요. 양말이에요. 며느리가 3미터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드렸던 약을 당신이 가져갔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티슈에 쌓인 2개의 알약을 만졌어요. 내놔요. 그럼 다 없던 일로 해줄게요. 며느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회장님도 계속 돌볼 수 있고 당신 월급도 그대로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거절하면요? 어차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뛰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병원 입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2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간병인 구합니다. 치매 환자 돌봄, 경력 무관, 숙식 제공. 민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졸업 후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나 생활비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네, 면접 언제 가능하세요? 내일도 괜찮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주소는? 다음 날 민주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보고 놀랐어요. 강남 한복판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높은 담장이 나왔어요. 대문에 김동훈이라고 새겨진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동훈? 김동훈.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낯익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면접 보러 온 강민준입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장미 넝쿨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중앙엔 분수가 있었어요. 정원 건너 저 멀리 3층짜리 저택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집이야?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일했던 요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60대쯤 돼 보이는 집사인 듯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더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에 민주는 주눅이 들었어요.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가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한방 앞에서 멈췄어요. 회장님께서 계십니다. 들어가 보세요. 집사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든 남자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넓었으며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가에 70대쯤 돼 보이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면접 보러 온 청년입니다. 집사가 저를 소개했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사진으로 봤습니다. 저분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고아원 원장실에 걸려있던 사진의 주인공 김동훈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았던 그 재단이었지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저,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간병인으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흐릿했으며 민준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렇겠지. 장학생이 몇백 명인데. 민준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신은 이분을 기억했으니까요. 이분은 나의 은인이시다. 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제가 잘 모시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육원에서 대학 지원 장학금 받고 덕분에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민준은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사가 안내해준 방은 1층 끝 게스트룸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회장님 기상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팔시고요. 집사가 설명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치매가 있으십니다. 요즘 들어 많이 심해지셨어요. 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제 일을 기억 못하세요. 그럼 저도? 네. 내일 아침이면 민준 씨를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실 겁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봤기에 익숙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집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이 자주 오십니다. 사모님이요? 네. 회장님 며느리분이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오세요. 아드님은요? 집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따님이랑 같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집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아들, 손녀 다 잃으시고 거기에 치매까지. 민준 씨,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사가 나가고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들과 손녀를 잃으셨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시던 그분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회장님 방으로 올라가서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님은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간병인 강민준입니다. 회장님이 돌아봤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오신 간병인이세요. 집사가 뒤에서 설명했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군. 회장님이 머리를 짚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민주는 회장님께 다가가 도와드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것, 화장실 가시는 것, 세수하시는 것. 모든 게 느렸지만 민주는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었어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죽을 드셨어요. 손이 떨려서 숟가락질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민준이 도와드리려 하자 회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네.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네, 회장님. 식사가 끝나고 회장님은 서재로 올라가셨습니다. 민주는 회장님 방을 정리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회장님, 중년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사모님까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회장님,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습니다. 민주는 1층 거실에 있었어요. 회장님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또각, 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으로 얼굴은 예뻤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어요. 여자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새로 오신 간병인분이시군요. 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전 회장님 며느리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낮잠 주무세요. 그럼 조용히 올라가 볼게요. 며느리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주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아버님 저예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잘 모르겠네. 민주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문이 반쯤 열려 있는 회장님 방 쪽을 봤어요. 며느리가 회장님 이마를 짚고 있었어요. 열은 없으시네요. 약은 잘 드셨어요? 약? 무슨 약? 네, 매일 드시는 약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기억력에 좋은 약이에요. 민주는 그 약봉투를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약봉투에 약국 이름이 없었어요. 환자 이름도 없었고 그냥 하얀 봉투에 알약만 들어 있었어요. 저게 정상인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면 약봉투에 이름, 용법, 용량이 다 적혀 있어야 하는데요. 며느리가 약을 회장님께 건넸어요. 오늘 저녁에 꼭 드세요. 그래. 알았어. 회장님이 약을 받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으로 한참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혹시 요즘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기억? 뭔 기억? 네. 예전 일 같은 거요. 없는데. 없어. 정말요? 아무것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어요. 왜? 안도하는 거지?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약 꼭 드세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아, 민준 씨.
아버님, 약 꼭 챙겨드려요. 절대 잊지 말고요. 네, 그런데 저 약이. 네, 왜 그러시죠?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주는 물러섰습니다. 왠지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차 시동 소리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며느리의 차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거참 이상하네. 회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 슬픈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네. 민주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만 쉬세요. 고맙네. 민주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방을 나오다가 침대 옆 테이블 위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약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봉투에 아무 표시도 없다는 게. 민주는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회장님은 낮잠에 드신 듯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사님, 회장님이 드시는 약 어디서 받아오는 건가요? 사모님이 가져오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아 오신다고. 어느 병원이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집사는 별로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약봉투에 이름이 없는 것. 며느리가 회장님 기억을 확인하는 것. 회장님이 며느리를 보고 우는 것. 모든 게 석연치 않았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민주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김동훈 재단을 검색했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동훈 재단, 올해 장학생 100명 선발.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김동훈 이사장. 그리고 옛날 기사 하나. 재벌 2세 김재욱 교통사고로 사망. 21세 딸도 함께. 민주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경찰은 김재욱 씨의 사망을 음주운전 사고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씨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그날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는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민주는 1층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으윽, 으윽, 으악. 위층에서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잠옷 차림으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소리는 2층 회장님 방에서 들려왔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안 돼, 안 돼. 회장님 고통스러워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방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와 회장님을 비췄어요. 회장님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은서야, 은서야. 회장님이 소리쳤어요. 민주는 재빨리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의 얼굴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눈을 감은 채 누군가와 싸우는 듯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도망쳐. 빨리. 도망쳐. 회장님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민준이 회장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으악!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바라봤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누구? 저 민준이에요. 간병인이요. 회장님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마치 자신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듯. 내가 꿨나? 네. 악몽 꾸신 것 같아요. 민주는 침대 옆 탁자에서 물컵을 집어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이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회장님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나? 은서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도망치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서. 회장님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은서가 누구더라? 회장님은 이마를 짚었어요. 분명 아는 사람인데 왜 기억이? 손녀분이세요. 김은서. 손녀라고?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이마를 짚고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0, 4, 1, 7, 417. 그때 회장님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회장님? 회장님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잊지 마. 417. 그게 뭔데요? 그게 모르겠어. 회장님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어요. 모르겠는데 중요해. 아주 중요한 거야. 절대 잊으면 안 돼. 네. 잊지 않을게요. 민준은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민준의 얼굴을 빤히 봤어요. 자네, 믿을 수 있나? 네. 무슨, 내가 자네를 믿어도 되겠나? 그 질문이 왜인지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으셔도 돼요. 회장님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고맙네. 고마워.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이제 자야겠어. 네. 편히 주무세요. 민주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명을 더 낮췄어요. 방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네.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내일 오늘 일을 기억 못하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자네는 기억해줘. 417.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7시에 회장님을 깨웠어요. 회장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회장님이 눈을 떠서 민준을 봤어요. 당신은 누구? 간병인 강민준이에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군. 역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악몽 꾸셨던 거 기억하세요? 악몽? 무슨 악몽? 회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무 기억이 없는데. 417이라는 숫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417? 417? 회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데 민주는 실망했어요. 역시 잊으셨구나. 하지만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숫자를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리지. 민주는 회장님을 봤어요. 회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오른손 약지. 거기 은색 반지가 끼어 있었어요. 민주는 그 반지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언제부터 끼고 계셨던 걸까? 회장님, 그 반지. 회장님이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 예쁜 반지네요. 그런가. 언제부터 끼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회장님이 반지를 만졌습니다. 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끼고 있지. 왜요? 무슨 이유로? 잘 모르겠어. 그냥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회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 반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은으로 만든 반지였고 표면에 미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집사를 만났어요. 집사님, 여쭤볼 게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년 전 회장님 아드님과 손녀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집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집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준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경찰 발표로는 교통사고였어요. 하지만 집사는 주변을 살피고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저택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다툼 소리 같았죠. 누가요? 누구하고요? 도련님과 사모님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잘 안 들렸어요. 집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은서 아가씨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건 봤어요. 그 후에 그러면 1시간 뒤쯤 경찰이 왔어요.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련님과 은서 아가씨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이상한 건 그날 밤 사고 나기 직전에 사모님이 외출하셨거든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그냥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회장님은 그날 밤 일을 기억하세요? 처음엔 기억하셨어요. 집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병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모든 걸 잊으셨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을까요? 집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준을 봤어요. 민준 씨, 조심하세요.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아요. 집사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장님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장미 넝쿨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날씨 참 좋네.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민주는 회장님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회장님의 걸음이 느렸지만 민주는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 네, 회장님. 자네는 왜 이 일을 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간병인 일 말씀이세요? 그래. 힘들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회장님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민주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김동훈 재단 장학금이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네. 내 재단에서? 네.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했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서요. 회장님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답하고 싶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록 회장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지만 저는 회장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모시고 싶었어요.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회장님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자네가 이렇게 보답해 주다니.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장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준이 회장님 집에 간병인으로 온 2주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또 왔네. 또 왔어. 민준은 불안했어요. 집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세요. 그럼 올라가 볼게요. 며느리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준도 따라갔어요.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아가씨는 누구지? 저예요. 아버님. 아, 그래. 들어오게.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은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회장님 이마를 짚었어요. 괜찮네. 약은 잘 드셨어요? 약? 무슨 약? 네, 제가 드린 약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또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그걸 봤어요. 똑같은 이름 없는 하얀 봉투를. 아, 그래. 먹었지. 정말요?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건 안 드셔도 되겠네요? 응? 그게. 회장님이 당황했어요. 며느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셨네요. 안 드셨죠? 아니, 그게 괜찮아요. 지금 드시면 돼요. 며느리가 약봉투를 열었어요. 하얀 알약 2개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저 약 먹이면 안 돼. 집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모든 걸 잊으셨어요. 며느리가 알약을 회장님께 건넸어요. 어서 드세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는 회장님 혈압을 재는 척하면서 회장님, 그거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조용히 했고 회장님은 삼키는 신용만 했어요. 며느리가 가고 난 후에 회장님은 입술 아래 감추어둔 알약을 뱉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그 알약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약사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회장님 며느리를 피해 병원으로 도망친 것이 이제까지의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말하자면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뛰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병원 입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어요.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야, 민준아, 민준아.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완전 새하얗잖아. 형? 이거.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냈어요. 그 안에 하얀 알약 2개. 이거 좀 분석해줘. 급해.
정말 급해. 이게 뭔데? 설명은 나중에 할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해. 재우는 민준의 절박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이거 오늘은 안 돼. 그래도 돼. 부탁해. 재훈이 알약을 조심스럽게 받아서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근데 너 진짜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검은색 벤츠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저 민준이에요.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밤은 댁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네. 회장님은 괜찮으시죠? 지금 주무세요. 걱정 마시고. 네. 내일 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알약 성분이 뭔지 알아야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님의 떨리는 손,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추격. 이 모든 게 대체 뭐지? 민주는 지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주는 병원 로비 의자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나 재훈이야. 형? 결과 나왔어? 응. 근데 재훈의 목소리가 묘했습니다. 이거 그냥 비타민이야. 뭐라고? 민주는 멍했어요. 종합 비타민. 약국에서 파는 흔한 거. 정말요? 응. 성분 분석해봤는데 비타민 B, C, D 이런 거 들어간 일반 영양제야. 독성 물질 하나도 없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착각한 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 안전한 약이야. 오히려 몸에 좋지. 그렇구나. 고마워, 형.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비타민? 그럼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는 건가요? 자신이 괜히 의심한 건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럼 왜 며느리는 그날 밤에 그렇게까지 쫓아왔을까? 단순한 비타민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되찾으려 했을까? 아니면 약을 바꿔치기 한 건가? 민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눈치채고 진짜 약은 숨기고 가짜를 놓고 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을 시험한 걸까? 확실한 건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는 일어섰어요.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민준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회장님이 찾으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민주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을 노크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님, 저예요. 누구? 자네 누구? 민준이요. 아, 들어오게. 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들, 손녀, 며느리. 그렇게 네 사람이 찍힌 사진. 회장님, 그 사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네.
회장님이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분명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기억이? 회장님, 잠시만요.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금고 같은 거 있으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였더라? 417. 이 숫자 기억나세요? 그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번뜩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417. 그래. 금고. 비밀번호.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회장님이 서재를 둘러봤어요. 책장, 책상, 벽난로. 곧 시선이 벽난로 옆 큰 풍경화에서 멈췄습니다. 저기야. 회장님이 그림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준도 따라갔습니다. 이 그림 뒤에 회장님이 그림 가장자리를 만졌어요. 손잡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 열리는 건가?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당겼어요. 끼익 소리와 함께 그림이 옆으로 열렸습니다. 그 뒤에 검은색 금고가 벽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숫자 패널이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0, 4, 1, 7.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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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링.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준도 그걸 봤어요. 오래된 것 같았어요. 검은색 USB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네.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금고에 넣어뒀다는 건 중요한 거겠지. 민주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래. 부탁하네. 민주는 서재 책상에 있는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컴퓨터가 인식하고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안에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왜? 뭔가 영상 파일이에요. 민준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배경은 저택의 거실. 밤이라서 조명이 어두웠어요. 화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남자 목소리. 차분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자 목소리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어요. 화면이 흔들리다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는 회장님의 아들인 듯 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모님은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대답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잖아. 난 더 이상 못 참아. 사모님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이혼하면 나한텐 뭐가 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위자료 줄게. 충분히. 난 이 집의 안주인이야. 재산의 절반이 내 거라고. 사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법적으론 아니야. 혼전 계약서가 있잖아.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사모님이 와인잔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게 뭐야? 당신이 매일 밤 마시는 수면제야. 사모님이 병을 흔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많이 넣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까 당신이 마신 와인의 말이야.
그 순간 아들이 목을 감싸쥐었어요. 뭐? 너 감히 나한테 뭘 한 거야?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모님이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그럴 생각 없었어. 민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옆에서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회장님은 화면을 멍하니 보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우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아들이 바닥을 긁으며 핸드폰을 향해 기어갔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잡지 못했습니다. 줘. 안 돼. 이미 늦었어. 사모님이 핸드폰을 걷어찼어요. 핸드폰이 소파 밑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계단 쪽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잠옷 차림의 젊은 여자는 딸 은서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서, 아빠? 은서가 바닥에 쓰러진 아빠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은서가 달려가서 흔들었어요.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은서야. 사모님이 다가갔어요. 엄마 뭐 한 거야? 아빠가 왜 이래? 은서가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사모님이 은서의 손목을 잡았어요. 안 돼. 그만해. 엄마, 전화하면 안 돼. 왜? 아빠가 죽어가는데. 은서가 손목을 빼려 했지만 사모님이 놓지 않았어요. 엄마, 놓으라고. 은서야, 미안해. 사모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뭐라고?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엄마가? 은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서가 계단 쪽으로 뛰었어요. 그리고는 영상이 끊겼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회장님은 책상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어요.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재우가, 은서야.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을, 저 여자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서, 내 손녀를.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며 어깨가 흔들렸어요. 민주는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회장님, 이걸 경찰에.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민준과 회장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 재빨리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제자리로 밀었어요. 빠르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회장님을 의자 쪽으로 이끌었어요. 회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제발.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서재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민준 씨. 그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서재를 훑었습니다. 책상, 노트북, 책장, 그리고 벽난로 옆 그림. 노트북은 왜 켜놨어요? 아, 날씨 좀 확인하려고요. 날씨요? 그래요? 며느리가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떠 있었어요. 민준이 재빨리 USB 뽑고 창을 바꿔놓은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민준을 돌아봤어요. 혹시 이 서재에서 뭐 만지신 거 없으세요? 없는데요. 왜요? 아무것도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 씨, 주머니 좀 보여주시겠어요?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주머니요? 왜 그러세요? 네. 혹시 뭐 가져가신 거 없나 해서요. 요즘 간병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안 귀중품 슬쩍 하는 거.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럼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면요. 며느리의 손이 민준의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주머니 속 USB가 느껴졌습니다. 왜 못 보여줘요? 뭐 숨긴 거 있죠? 그때였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아래층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주춤했어요. 뭔데요? 루비가 집에서 탈출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루비가요? 네. 정원 쪽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루비는 며느리가 키우는 말티즈였어요. 며느리는 그 개를 무척 아꼈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야죠. 며느리가 다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루비야. 민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슬아슬했어.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집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은서 아가씨,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봤어요. 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항상 웃고. 그날 밤에 집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서 아가씨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걸 봤어요. 차를 타고 떠나는 걸. 그리고 사모님도 차를 몰고 나가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집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많았어요. 사모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사의 어깨가 떨렸어요. 집사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 씨, 부디 은서 양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발, 집사님, 어서 나가세요. USB, 그게 중요해요. 빨리요. 집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집사가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은 의자에 앉아 민준을 보고 계셨어요. 자네가 진실을 밝혀줘. 민준이 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뒷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골목 끝에 차 있어요. 어서요. 집사가 작은 쪽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은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나갔어요.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직 정원에서 루비를 찾고 있을 거였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래, 경찰서로 가야 해. 주머니 속 USB가 모든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10분 후에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본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서입니다. 중대 사건 제보 들어왔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재판
하지만 며느리는 구치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한지연은 명품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메이크업도 완벽했습니다. 당당했어요. 마치 피고인이 아닌 것처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 봐. 살인 혐의인데 저렇게 태연해? 돈이 많으니까. 민주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지난 3개월 며느리는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어요.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남편과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기립. 판사 3명이 들어왔어요. 착석.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한지연 일어서세요. 한지연이 일어섰어요. 여유로운 미소. 한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영상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피해자 김재욱의 부검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수면제 과다 복용이 확인됐습니다. 한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김은서의 차량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사고로 파손됐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복구 불가능하다고 경찰도. 복구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한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피해자의 아버지 김동훈 회장께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건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관 절차가. 재판장님, 검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동훈 회장님입니다. 한지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저분은 치매 환자예요. 증언 능력이. 피고인은 앉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을 부르세요.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회장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한지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앞으로 나와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분은 치매 환자입니다. 증언 능력이. 내가.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내가 치매인 건 맞소. 하지만 회장님이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한지연을 봤어요. 잊지 않은 게 하나 있소. 회장님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은색 반지가 끼어 있었어요. 이것이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회장님을 봤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반지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아서 손가락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이 반지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오. 변호사가 비웃었어요. 재판장님, 저건 그냥 반지일 뿐입니다. 증거 능력이. 회장님은 반지 옆면을 손톱으로 눌렀습니다. 딸각하는 작은 소리가 나며 반지가 열렸어요. 안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작은 검은 칩은 마이크로 SD 카드였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저게 뭐야? 집사가 회장님께 다가가 칩을 받아들었습니다. 판사에게 걸어갔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블랙박스 메모리 칩입니다. 판사가 칩을 받아들었어요. 블랙박스 칩이라고요? 네. 3년 전 피해자 김은서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원본입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사가 서기를 받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오. 서기가 칩을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법정안이 숨죽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어두운 밤 도로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화면이었어요. 영상 안에는 말로 다 못할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연의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지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 안에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민주는 주먹을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증인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은서야, 은서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민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잊어서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잊었어. 회장님, 민준이 증인석으로 달려갔어요.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 흐느꼈어요. 기억도 못했어. 내가 은서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회장님은 계속 울었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이 반지를 3년 동안 끼고 계셨습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끼고 있었소. 왜입니까? 왜 빼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를 잊었소. 회장님이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가슴을 짚었어요. 여기가 기억하고 있었소. 이 반지를 지켜야 한다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회장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을 기억 못했소. 하지만 이 반지만은 회장님이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빼지 않았소. 왜인지 몰라도 이게 내 마지막 의무라는 걸. 회장님이 반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재우가, 은서야, 아버지가 이제 해냈단다.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한지연. 한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본 재판부는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고인 한지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리며 한지연이 무너졌어요. 몇 년 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에 민주는 묘지 입구에서 꽃다발을 샀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하얀 백합꽃이었습니다.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세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다시 함께 된 가족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회장님, 저 왔어요. 차가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사님도 잘 지내세요.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이것 주셨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회장님, 아들, 며느리, 은서. 네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는 사진 속 은서를 봤습니다. 이 아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봤다. 정말 예쁜 아이였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 은서 씨, 정말 예쁘네요. 사진을 묘비에 기대 세웠어요. 회장님, 재욱 씨, 은서 씨. 민주는 새 묘비를 차례로 봤습니다. 이제 셋이서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봄바람이 불어와서 따뜻했어요. 민주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인사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편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